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22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2526일 월요일 화요일 해외 축구 22경기 CA 오사수나 vs 발렌시아. 오사수나는 이번 홈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안정적인 조직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0-1 패배라는 결과를 기록했지만 강팀을 상대로 단 한 골만을 내주며 수비적 집중력은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안테 푸디미르, 아이마르 오로스, 루벤 가르시아 같은 자원들이 전방과 중원을 책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즌 첫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격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케르 베니토가 발목 부상으로 8월 말까지 결장할 예정이고 아벨 브레토네스는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일정에서 출전할 수 없어 탭스 운용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특유의 밀집 수비를 기반으로 확실히 열세를 메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리그에서 보여온 패턴을 보면 승리하더라도 대부분 1점 차로 겨우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나설 전망이다. 발렌시아는 직전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며 시즌 초반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우고 두루가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 디에고 로페스 역시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활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다만 공격진에서 알베르토 마리와 세르지 카노스가 각각 근육과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프란 페레스가 라요로 이적하면서 측면 자원의 깊이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수비에서는 티에리 코레이라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며 라인 전체의 탄력적인 움직임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강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된 라인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실리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적인 기회 창출에서 우고 드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될 경우 오사수나의 수비 블록 앞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뚜렷한 이탈과 결장자가 많아 공격에서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밀집한 전개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흐름을 늘려가겠지만 부디미르와 오로스의 비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인해 득점을 쉽게 기록하기는 힘들다. 발렌시아 또한 원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쳤고 부상으로 빠진 자원 탓에 효과적인 공격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기대 득점 수치가 낮으며 선수 구성에서도 마무리를 확실히 해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수비적으로 신중한 공격과 답답한 전개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무득점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양팀 모두 한 골을 기록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0-0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해 언더 르하브르 AC vs RC 랑스. 르하브르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전력 운용에 다소 제약이 생긴 상태에서 이번 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미드필드의 압둘라의 투레와 수비진의 토마스 들랭이 결장 명단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공백이 생겼다. 직전 모나코전에서 팀은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펠릭스 만빈비가 득점을 올리며 팀의 공격에서 희망적인 활약을 펼쳤고 고드손 키에르메는 도움을 기록하며 측면 변화를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야신 캑타의 중원 활동량도 팀의 수비와 빌드업에 일정 역할을 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전체적으로 르하브르는 좌측과 중앙을 중심으로 한 공격 시도가 많아 패턴이 단조로운 편이나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마무리하려는 시도 자체는 명확했다. 패스 성공률 81%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뜻하기보다는 단순한 전환과 간결한 전개에 집중한 결과였고 전방 압박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대체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 개막전이라는 심리적 동기와 팬들의 기대가 더해지겠지만 결장 자원들이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보다 수비의 빈틈을 메우는 점에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랑스는 개막전에서 리옹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수비진 결장의 여파가 확실히 드러났다. 파쿤도 메디나와 조나탄 그라디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기적으로는 레미 라스카리와 조안네르 차베스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어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플로리안 소토카, 플로리안 토뱅, 안젤로 푸지니 등 전방과 이선에서 나섰던 선수들이 공격 시도는 있었으나 득점으로 이어지는 효율성을 보이지 못하며 첫 경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렇지만 패스 성공률 84%로 확인되듯이 빌드업 전개에서 일정한 안정성은 확보해둔 상황이다. 또한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상대 진영을 흔들려는 전술적 척근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는 르하브르와 달리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다. 문제는 여전히 수비진의 불완전한 스쿼드이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측면 공간이 열릴 경우 이를 상대에게 활용당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의 볼점유가 높은 편이고 경험 있는 공격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맞설 르하브르와 원정에서 중원과 공격 전개의 강점을 지닌 랑스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르하브르는 박스 안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점유율을 랑스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랑스는 적극적인 전방 빌드업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며 득점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수비진의 결장으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에서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에는 랑스가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하면서 기회를 쓰는 모습이 예상되나 르하브르도 홈 이점을 활용해 세트피스나 빠른 전환 공격에서 득점을 노릴 개연성이 있다. 양팀 모두 공격 효율 문제와 수비 공백이라는 공통의 약점을 안고 있어 여러 차례 기회 속에서도 마무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치열한 접전 속에서 한 골씩 주고받는 균형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RC 스트라스부르 vs FC 낭트.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리그 개막과 함께 유럽 무대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반부터 일정이 빡빡하다. 특히 주중 UEFA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 불과 이틀 남짓한 준비 기간 만에 낭트를 상대해야 하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팀 내에서는 수비진의 연속적인 결장도 눈에 띈다. 앤드루 오모바미델레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사이드 소우는 무릎 부상으로 내년 초까지 전력에서 이탈한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 안정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로테이션 기용도 불가피하다. 공격에서는 에마누엘 에메가가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 하지만 다른 자원들은 뚜렷한 출력이 부족하다. 딜란 바크와 막시 오에델레가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 전방에서 확실히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없다. 리그 첫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출발이 좋았으나 전반적으로 박빙 승부가 많고 선제골을 넣은 뒤 리드를 지킨다는 단순한 패턴에 머물러 있다. 주전 대부분이 유럽 무대에 출전하여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의 경기력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낭트는 개막전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 이번 경기를 위해 충분히 재정비할 수 있었다. 부상 변수로는 이그나티우스 가나고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이기에 현 전력 운영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주요 공격진으로는 유세프 엘 아라비, 에르바 기라시, 마티스 아블린 등이 출전했으나 최근 실질적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전방 압박 강도 역시 제한적이어서 득점력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원정에 나서는 상황이기에 팀 전체적으로는 체력적으로 스트라스부르보다 우세할 수밖에 없다. 낭트는 원정 성적에서 대부분 1점 차 승부를 기록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비적으로는 대체로 버티는 경기가 많았다. 점유율은 낮으나 간결한 공격 전개와 수비 블록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나서는 만큼 점유에서 우위를 가져가려 하겠지만 주중 유럽 일정을 소화하며 주전 다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낭트는 일정상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앞세워 득점을 노릴 전망이다. 그러나 양팀 모두 공격 전개 효율이 높지 않고 골 결정력에서도 불안 요소가 크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결장으로 안정감에서 흔들릴 여지가 많으며 낭트는 공격진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지라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 전술적 제약이 나타나면서 수비에서는 리스크를 안으나 공격에서는 확실한 해결사가 부재하여 결판을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기가 될 공산이 크다. 0-0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언더 툴루즈 FC vs 스타드 브레스트. 툴루즈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전력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과정에 있으나 중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부상 결장이 팀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니클라스 슈미트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고 아부 프란시스 또한 불명확한 사유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여기에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주니어까지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중원에서의 안정감과 경기 조율 능력은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전 니스전에서 확인했듯이 툴루즈는 전체적인 점유율 열세에도 불구하고 간결한 전개와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통해 1-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확보했다. 이 경기에서 프랭크 마그리가 결승골을 기록하며 확실히 공격진의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았고 산티아고 이달고와 뱅상시에로 역시 지속적인 공격 가담으로 기회를 만들었다. 최근 홈 경기에서 1점 차 승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툴루즈가 한두 차례의 기회를 집중적으로 살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가져가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수비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드러났던 바 경기 운영력이 상대에 따라 흔들릴 여지는 여전하다. 브레스트는 시즌 개막전에서 강팀 릴과의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하며 상당한 공격력을 입증했다. 로맹델 카스티오가 1골 1도움으로 변함없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고 루도빅 아조르크와 마마 발데 역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전방 자원의 득점 감각이 살아나 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한 것은 팀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다득점을 하고도 실점 역시 많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특히 상대 속공이나 세컨드볼 대처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있었으며 원정에서는 이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스트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과 전환 속도를 강조하며 공격에서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정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점 차 승부로 끝났고 패배 역시 근소한 점수차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박빙의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툴루즈보다 더 많은 득점 자원이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원정팀에게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릴전에서 실점한 방식이 상대의 단순한 중앙 침투와 공간 활용에서 비롯된 만큼 툴루즈가 상대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툴루즈와 브레스트 모두에게 첩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툴루즈는 슈미트, 프란시스, 카세레스 주니어와 같은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경기 장악력에서는 다소 불리하겠지만 홈에서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 집중력과 짧게 연결되는 전개에서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로 브레스트는 전방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자원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뚜렷하다. 또한 릴전에서 3실점을 허용하면서 확인된 수비 안정성 문제는 툴루즈와 같은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할 때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툴루즈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한두 차례 올린 결정적인 슈팅을 통해 승부를 매조지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수비를 단단히 유지한 뒤 날카로운 기회 한 번을 살려 상대를 제압하는 흐름이 예상되며 이는 시즌 초반 툴루즈의 전술적 특성과도 맞아 떨어진다. 툴루즈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베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플럼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플럼은 개막전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새로운 시즌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전력에 큰 이탈 없이 대부분의 주전들을 유지한 가운데 안토니 로빈슨의 부상 결장과 윌리안의 이적으로 인한 측면 변화가 유일한 약점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보비 데코르도바 -리드가 개막전 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에서 여전히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해리 윌슨이 도움을 기록해 창의적인 전개에 기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또한 로드리고 무니즈 역시 전방에서 가담하며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공격진의 폭은 크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플럼의 경기력은 안정적이나 리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동점을 허용한 개막전처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때 단점을 노출할 위험이 상당하다. 올 시즌 홈 첫 경기를 치르는 만큼 중원 압박을 앞세워 상대를 견제하려 하겠으나 플럼 특유의 공격 완성도의 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스날과의 개막전에서 0-1로 패하며 불만족스러운 출발을 했다. 최근 여름 시장에서 마테우스 쿠냐와 브라이언 은베모를 영입하며 공격 라인을 강화했으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전방이 단조로운 모습에 그친 바 있다. 기존 주축이었던 마커스 레시포드가 임대 이적으로 떠난 상황에서 새로운 전술적 조합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드필드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메이슨 마운트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연결 속도가 더뎠으며 단조로운 빌드업으로 인해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당했다. 수비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장기간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 최종 라인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졌고 이로 인해 후방에서 불필요한 위기를 자주 허용했다. 다만 브라이언 은베모의 가세로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맨유는 좌우 측면 자원을 적극 활용해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플럼을 공략하겠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시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시즌 초반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플럼은 공격 전개에서 리드, 윌슨, 무니즈가 삼각편대로 활약하며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로빈슨의 결장으로 좌측 수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맨유가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맨유는 새로 합류한 자원들과 기존 주축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게 맞지 않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와 은베모의 전개 속도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양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개막전에서 보여주었던 득실 패턴 또한 저득점 양상이 줄을 잃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플럼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간헐적 역습으로 대응할 것이고 맨유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려 애쓰겠지만 최전방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두 팀은 서로 한 차례씩 골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베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칼리아리 칼초 vs ACF 피오렌티나. 칼리아리는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중요한 로스터 변화와 동시에 여러 주전 자원의 부상과 폭기 변수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리그 첫 홈경기를 치른다. 최근 나폴리에서 합류한 골키퍼 엘리아 카프릴레와 미드필더 잘루카 가에타노가 팀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나 두 선수 모두 직전까지 부상 이슈가 있었던 만큼 출전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공격의 핵심 중 하나인 지토 로분보 역시 근육 부상에서 복귀가 임박했으나 경기 전까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마티아 펠리치와 레오나르도, 파볼레티는 각각 햄스트링과 무릎으로 인해 장기간 부재가 이어질 전망이고 특히 수비 라인의 마테우시 비에테스카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전력 손실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미나를 비롯한 경험 많은 자원들과 함께 젊은 유망주들을 엔트리에 대거 포함시켜 변화와 세대 교체를 꾀하고 있으며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결장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도 전술적 한계와 공격의 날카로운 부족이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알베르트 기드문드손과 에딘 제코, 모이제 켄을 공격진에 영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방 선택지를 크게 확장했으며 니콜로 파졸리와 파블로 마리까지 합류하며 중원과 수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전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추측 자원들의 결장은 뚜렷하다. 은발라 은졸라와 요시프 브레칼로는 무릎과 기타 문제로 언제 복귀할지가 불투명하며 안토닌 바라크 역시 출전 가능성이 낮다. 특히 크리스티안 쿠아메는 장기 부상으로 연내 복귀가 힘들어 이선과 공격 전술 가변성에 제한이 생긴 상태다. 여기에 최근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까지 치르며 단 3일 만에 리그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 부담이 상당하다. 이는 단순한 체력적 소모뿐 아니라 회복과 준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루카 모드리치 체제의 AC 밀란과 같은 상위권이 아닌 칼리아리를 상대로는 여전히 전력 우위를 갖지만 경기 운영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피로 누적과 공격진 불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홈 결속력과 피오렌티나의 전력적 우세가 맞서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추측 결장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을 우선시하며 짧은 간격의 패싱과 세컨볼 집중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늦추려 할 것이고, 피오렌티나는 신임 감독 스테파노 피올리 체제에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 전환을 시도하며 새로 합류한 자원들을 전방에 배치해 상대를 흔들려 할 것이다. 다만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회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는 점에서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결장자가 많은 공격진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결정력에서 불안 요인이 따른다. 칼리아리 역시 결장자 공백으로 인해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지지만 홈 어드밴티지 속에서 지토 루븐보나 잘루카 가에타노가 출전 가능하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양팀 모두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날카로운 전력 완비 상태가 아니며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경기의 균형을 맞출 정황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대결은 치열한 흐름 속에서 서로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코모 1907 vs SS 라치오. 코모는 지난 시즌 세리에어로 승격하여 잔류에 성공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 체제 아래 더욱 확실한 전력 강화를 단행했다. 파브레가스 감독은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를 지휘하며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고 이번 여름에는 대대적인 스쿼드 보강을 통해 공격과 수비 모두 두터운 자원을 확보했다. 알바로 모라타가 AC 밀란에서 임대로 합류의 경험과 결정을 동시에 보강했고 크로아티아의 마르틴 바투리나는 창의적인 패스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의 타소스 두비카스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멀티 득점을 올리며 경기 감각을 확실히 끌어올려 주전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수비 라인에는 자코보 라몬과 이그나스 반더 브렘프트가 새로 도착해 전반적인 안정감을 보강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코모는 신구 자원이 골고루 배치된 균형 잡힌 전력으로 시즌을 맞으며 홈에서 자신들의 공격적 성향과 보강된 전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라치오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지휘 아래 첫 시즌을 맞으며 전술적 재편에 나서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니콜로 로벨라, 누누 타바레스, 루카 펠레그리니 등이 합류하며 중원과 풀백 라인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수비진의 문제는 여전히 선명하다. 추측 수비수 알레시오 로마뇰리가 징계로 결장하고 파트릭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새로 영입된 사무엘 지고 역시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아 실제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 상황에서 라치오는 마리오 길라와 올리버 프로스트 가르드에게 중대한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수비 안정성에 부담을 안기는 요소다. 다만 미드필더 라인은 베치노와 벨라얀이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고 로벨라까지 연결 고리 역할을 맡으며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라치오의 전술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특징으로 하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이 존재하는 한 원정 경기에서의 안정적 흐름은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대결은 코모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라치오는 경험 많은 선수들과 미드필더 라인의 세밀한 조율을 통해 반격을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코모는 두비카스와 모라타가 함께 전방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며 상대 수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반면 라치오는 수비 결손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안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강한 점유와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코모 역시 세리에 A 잔류를 목표로 팀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양팀은 각각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며 밀고 밀리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함께 공격의 날카로움은 줄어들며 균형이 맞춰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각 한 골씩 주고받으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언더 레알 소시에다드 vs RCD 에스파뇰.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 끝에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다. 경기 전체적으로 57%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예상 득점 수치 XG 역시 1.11로 안정적인 공격 전개와 결정적 기회 창출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미켈 오야르사발이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구심점임을 입증했고 안데르 바레네체아와 브라이스 멘데스가 각각 도움을 기록하며 측면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새롭게 합류한 두의 찰레타차르와 루카 수치치의 합류는 수비와 중원의 안정감을 더해줄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기반으로 시간을 지배하려 한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홈 10경기에서 1점 차 승리 분포가 우세했을 만큼 전체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경기력 자체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전술 운영의 강점을 보인다.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하비푸아두가 골을 기록했고 페레미아 역시 공격에서 득점에 기여하며 최전방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에두 엑스포시토는 이선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볼 전개에서 창의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체적으로 52% 점유율을 기록했고 예상 득점 수치도 1.45에 달해 공격 효율 면에서 성장세가 엿보였다. 다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측면을 드러내고 나며 실점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여부가 끝까지 불투명할 가능성이 크며 수비 라인의 경험 부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측면과 중앙 역습을 혼합하여 공략하지만 압박지수 수치에서 보여주듯이 전방 압박의 강도는 리그 내에서 약한 편이다. 이는 소시에다드와 같은 점유율 기반 팀을 상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안정적인 전진 빌드업과 점유율 운영 능력을 가진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주도하고 에스파뇰은 빠른 전환과 역습을 통해 맞서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득점 패턴에서도 소시에다드는 전형적으로 12골 범위에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에스파뇰 역시 원정에서 대량 득점보다는 1점 차 승부가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소시에다드는 안정적인 중원 장악과 오야르사발의 결정력, 멘데스와 바레네체아의 공격 가담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에스파뇰은 제한된 기회를 통해 한 차례 반격에 성공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홈과 원정 패턴을 고려하면 소시에다드가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 속에서 점차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양팀의 접전은 이어질 수 있으나 공수 양면에서 한 수위의 전력을 갖춘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비아레알 vs 지로나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초반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개막을 긍정적으로 열었다. 직전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안정감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동시에 보여준 바 있다.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고 다니 파레오는 중원에서 특유의 지배적인 경기 운영과 정교한 패스를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니콜라 페페가 합류 후 일찌감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새롭게 공격 라인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만 아요스의 페레즈가 8월 말까지 결장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 부상자인 로간 코스타와 윌리 캄보알라는 시즌 내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비 탭스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은 홈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수비 집중도를 높여 실점을 최소화하고 선제 득점 이후 안정적으로 경기를 굴리는 특징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로나는 직전 라운드에서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패배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경기 초반 실점률이 높고 이를 만회할 만한 역습 전개나 동점골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이번 원정에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베테랑 공격수 크리스티안 스투아니가 개인 사정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아벨 루이스와 도니 판더 피크 역시 각각 부상으로 제외될 예정이라는 점은 전방에서의 위협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도 징계로 결장하면서 후방 안정감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빅토르 치간코프가 개막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팀 내 유일하게 확실한 공격 활로를 보여주었고 보얀 미오브스키와 양엘 에레라도 각각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나름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여전히 측면과 역습에 의존하는 패턴이 강하며 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할 경우 수비적인 부담이 커져 공격 전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상대의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결장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방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의 자신감을 갖춘 비아레알과 전력 손실로 인해 불안정한 지로나가 맞붙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비아레알은 모레노와 페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 확실히 살아있고 파레오의 조율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지로나는 치간코프가 독보적으로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 지원 부족과 수비적 약점으로 인해 위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개막전에서 드러난 전반 집중력 문제와 후방의 허점이 비아레알의 공격 앞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반전 선제골이 나온다면 경기는 일찌감치 기울 수 있으며 지로나가 단단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더라도 결장자가 많다는 점에서 후반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비 집중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마무리를 통해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가져가는 비아레알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아레알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유벤투스 vs 파르마 칼초. 유벤투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바쁘고 효율적인 영입을 진행하며 전력을 크게 보강했다. 미셀 디 그레고리오와 로이드 켈리를 비롯해 테운 쿤마이너스, 더글라스 루이스, 킬프렌 튜람을 중원 자원으로 추가하면서 중원 장악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고, 공격진에는 조나단 데이비드와 니콜라스 곤살레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합류해 단조로 어떤 득점 루트의 다양성을 더했다.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프리시즌에서 이들을 활용해보다 빠르고 직선적인 전진 패스 그리고 전방 압박을 가미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는데, 이는 지난 시즌보다 경기 설계가 세밀해지고 실제 골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수비에서는 장기 결장 끝에 복귀한 브레머가 합류하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후방의 안정감도 되찾았다. 물론 파비오 미레티가 근육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여름 동안 충분히 보강된 미드필드 라인업으로 그 공백을 보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전반적으로 유벤투스는 조직적 완성과 전력 상승을 동시에 확인하며 개막전을 자신있게 맞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파르마는 승격 이후 세리에 A 무대에 안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자코 몬드레이카, 만델라 케이타, 에마누엘레 발레리, 크리스티안 오르도네즈, 올리버 소렌센 등 젊고 활동량 많은 자원들을 데려와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시 온드레이카의 장기 결장이다. 공격 전개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깨는 돌파구 역할을 맡아야 했던 자원이 올 시즌 초반에 빠지면서 득점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파 이탈리아 1라운드 경기에서 페스카라를 상대로 2-0 승리를 챙기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상대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며 파르마는 필연적으로 후방에 무게를 두고 버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케이타와 마리니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며 틈을 최소화하겠지만 원정에서의 경험 부족과 조직 완성도가 세리에 A 상위 팀을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경기 양상은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쥐고 파르마가 버티며 반격을 노리는 전형적인 구도로 예상된다. 유벤투스는 브레머 복귀 이후 수비 안정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격에서는 데이비드와 곤살레스, 콘세이상의 1대1 돌파와 속도를 살려 파르마의 수비 블록을 꾸준히 공략할 것이다. 파르마가 초반 실점을 막으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 소모와 압박의 한계로 인해 빈틈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튜도르 감독은 경기 후반에 이르러 교체 카드로 신입 자원들을 투입해 더욱 강한 압박을 이어가며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전력 격차와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할 때 파르마가 이변을 연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유벤투스가 개막전에서 실리적인 운영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유벤투스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릴 OS CBS AS 모나코. 릴은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과 동시에 추측 자원의 이탈을 동시에 경험하며 스쿼드에 큰 변화를 맞았다. 공격의 핵심이었던 조나단 데이비드가 유벤투스로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페테랑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를 영입하며 경험과 결정력을 더했고, 중원에서는 마리우스 브로울름을 새롭게 합류시켜 운영을 다변화했다. 그러나 부상 악재도 겹쳤다. 티아고 산토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수비진의 탭스가 약화되었고, 윙 공격의 추측 애동 제그로바 또한 사타군이 부상으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해 측면 공격 옵션에 공백이 생겼다. 다행히 토마 미니에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조금이나마 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공격 전 영역에서 완전한 밸런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전 경기에서 릴은 상대와 3-3 난전을 벌이며 득점력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리드 상황을 지켜내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한 약점도 노출했다. 이번 경기 역시 홈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결장자가 많은 상황에서 복잡한 전술 운영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공격 전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와 은가라이엘 무카우, 하콘 아르나르 하랄드손 등이 득점 자원으로 나서 상대 골문을 위협하겠지만 수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면 승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모나코는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과 굵직한 영입을 통해 시즌 초반부터 꾸준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릭 다이어를 수비에 보강했고 중원에는 폴 포그바가 합류하여 전술의 폭을 넓혔으며 안수파티가 임대로 합류하며 공격진까지 한층 강화되었다. 직전 경기에서 모나코는 3-1 승리를 거두며 공수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에릭 다이어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고 마그네스 앙리우슈와 타쿠미 미나미노 역시 공격 라인에서 득점을 올리며 고른 화력을 입증했다. 팀은 리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돋보였고 상대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추가골을 기록하는 모습은 이번 시즌을 치르는데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원정에서도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중원 전개를 효과적으로 끊어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 중원 공백이 있는 릴을 상대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비 라인에 큰 결장 변수가 없다는 것도 모나코에게는 비교 우위다.
이 경기는 리리홈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과 결장 선수들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올리비에 지루의 침투와 하랄드손, 무카오의 전방 움직임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수비 불안으로 실점 가능성이 크며 특히 리드를 잡아도 지켜내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있다. 반면 모나코는 중원과 공격 라인의 자원이 충실히 가동 가능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력과 리드 관리 능력이 일보다 앞서 있다. 원정 경기라는 불리함은 있으나 최근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득점원들의 고른 활약을 감안할 때 모나코가 득점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리리홈 팬들의 응원 속에서 두 차례 골을 성공시키더라도 모나코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격 전개가 릴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추가 득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의 3-2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오버 오비에도 vs 레알 마드리드 레알 오비에도는 이번 시즌 라리가라는 무대에서 상위권 강호를 상대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팀 내 핵심 미드필더 알베르토 레이나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일정에 나서지 못하고 루카스 아이아도 역시 근육 부상으로 9월 말까지 결장이 확정되면서 수비와 중원의 두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레알 오비에도는 기존에 의존했던 중원 조율과 수비진의 안정적 운영에서 공백이 불가피하다. 공격의 최전방은 페데리코 비냐스와 살로몬 론돈이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두 선수 모두 득점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뭇 느린 템포의 공격 패턴은 빠른 압박과 조직력이 완성된 상위권 팀을 상대로 충분히 위협적이지 못하다. 베테랑 사비 카솔라도 중원에서 경험을 살려 움직이고 있지만 측면 자원의 돌파와 이선 침투가 부족해 단순한 공격 전개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오비에도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며 역습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장자가 누적된 현실에서 실점 방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우승 후보로 손꼽히며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과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했으며 킬리안 음바페가 리그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입증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와 호드리고 역시 선발로 꾸준히 출전하며 공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력에서 기복이 보여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공격 전개는 61%에 달하는 점유율과 높은 패스 성공률 덕분에 리그 정상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토니오 리디거가 징계로 빠지고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와 엔드릭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변수가 있지만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에 깊이 있는 자원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력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베테랑 다니 카르바알과 다비드 알라바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루카 모드리치,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비에도가 내려앉은 채 수비에 집중할 경우 마드리드는 점진적으로 공간을 열고 세트피스 상황이나 양날개의 돌파로 득점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오비에도는 홈 분위기를 10분 활용해 초반 체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버텨내려 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누적된 결장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마드리드의 조직적인 압박과 공격 전개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의 빠른 연계는 오비에도의 느린 수비진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 비교적 신중하게 경기를 열어가겠으나 전반전 혹은 후반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수월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비에도는 세트피스나 단발 역습 외에는 득점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 순간에서의 마무리 부족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시간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후반부 들어 리드를 넓히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vs 토론토 FC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공격 라인을 강화하면서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름에 복귀한 미겔 알미론이 빠르게 적응해 이선에서 공격을 조율하고 있으며 에마니엘 라떼 라스와 알렉세이 미란추크가 팀 득점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라떼 라스는 시즌 8골을 기록하며 꾸준히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란추크는 11골 5도움으로 다재다능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미론은 7월 말 이후 합류해 최근 5경기 모두 출전하며 7골 4도움을 기록, 팀 공격 전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만 애틀랜타는 수비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최근 홈 5경기에서 모두 2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5경기 연속 20점 이상을 허용하며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무너져 실점을 쉽게 허용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공격력이 강하더라도 불안정한 수비가 성적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아자니 포천이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중원에서 공수를 연결하는 과정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수비 안정성 회복이 과제로 남아있다. 토론토 FC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명확한 전력 보강에 나섰다. 디오르디 미하일로비치가 합류해 곧바로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맡고 있고 줄스 앤서니 빌생도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팀 전술에 녹아들었다. 여기에 테오 코르베아누는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즌 5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다.
미하일로비치는 합류 직후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 패스 배급과 전진 전개를 통해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빌생은 사고를 기록하며 측면 공격 옵션으로 팀의 선택지를 넓혔다. 토론토는 원정에서 공격 기회 창출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의 불안정을 드러낸다. 평균 1.3골 이상을 넣고 있지만 실점이 이에 못지않게 많아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부분의 패배가 1점 차로 끝나고 있어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며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으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토론토는 최근 일정을 마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원정에 나서기 때문에 체력과 활동량 측면에서는 애틀랜타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이 부분은 애틀랜타의 후반 실점 패턴과 맞물려 토론토가 경기 후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강력한 공격진과 토론토의 체력적 우위가 부딪히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애틀랜타는 라떼 라스, 미란추크, 알미론으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가 고르게 득점을 책임지고 있어 홈에서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치명적일 수 있고 이는 토론토가 기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토론토는 코르베아누, 미하일로비치, 빌생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어 애틀랜타의 허술한 수비를 공략할 만하다. 전술 운영과 팀 상황을 종합하면 애틀랜타가 홈에서 먼저 득점을 기록하더라도 후반전에 들어 토론토가 만회하며 균형을 맞추는 그림이 가장 유력하다. 결국 양팀 모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고 포인트를 나누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해 언더 샬럿 FC vs 뉴욕 레드불스. 샬럿 FC는 최근 리그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홈에서 연속 승리를 이어가며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5경기에서 9득점 4실점이라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펩 비엘이 10골 4도움으로 중원에서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담당하고 있고 리엘 아바다가 8골 3도움으로 빠른 돌파와 마무리를 겸비해 측면에서 확실한 위협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윌프리드 자아가 8골로 꾸준한 득점 지원을 더하면서 공격 자원의 분산 효과가 뚜렷하다. 팀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후반 들어 공격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교체 패턴을 통해 경기 후반 득점 비율을 높이고 있다. 슈팅 정확도와 패스 성공률 모두 리그 평균 이상을 유지하며 좌우 측면 점유율이 높아 폭넓은 전술 활용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홈에서의 공격력은 리그 상위권에 속할 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큰 무기가 될 전망이다. 실점 억제력 역시 최근 흐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히 공격 쏠림이 아닌 공수 균형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에 맞서는 뉴욕 레드불스는 원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 나선다. 에리크 추포모팅이 10골로 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전방에서 마무리를 맡고 있으며 루이스 목건이 8골 2도움으로 측면에서 꾸준히 득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밀 포르스베리가 중원에서 공격 조율과 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전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팀 전체적인 원정 성적을 보면 득점력 대비 실점이 더 많아 쉽게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5경기에서 5득점 7실점으로 득실 밸런스가 깨져 있고 원정 최근 10경기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1점 차 패배에 머물러 있다. 전술적으로는 후방에 라인을 두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빌드업 과정의 부정확함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강팀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체 자원 활용 패턴 역시 경기 후반에 다소 늦게 공격 변화를 시도하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런 원정 약세는 샬럿이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대응할 때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양팀의 현재 흐름과 스타일은 샬럿이 확실히 우세한 형태다. 샬럿은 비엘, 아바다, 자아 등 공격진이 고르게 득점을 나누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고 최근 홈에서 멀티 득점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득점 기대치가 높다. 반면 뉴욕 레드불스는 원정에서 단조로운 전술과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꾸준히 실점을 허용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 원정 최근 패턴을 보면 한두 골 차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샬럿이 홈에서 다득점 기회를 살릴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샬럿은 경기 후반에도 활발한 교체로 공격을 강화해 추가골을 노릴 수 있어 승리 확률이 높다. 결국 전반전이나 초반 중원 싸움에서 샬럿이 주도권을 잡을 경우 뉴욕의 저조한 원정 득점력이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번 경기는 샬럿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우위를 드러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샬럿 FC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시애틀 사운더스 FC vs 스포팅 캔자스시티. 시애틀 사운더스는 이번 시즌에도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공격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은 1.6골 수준이지만 홈에서의 기록은 그 이상으로 뚜렷하게 상승한다. 헤수스 페레이라가 9골 6도움으로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페드로 데 라 베가가 8골 5도움으로 측면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알베르트 루스낙 역시 7골 7도움으로 중원과 공격을 오가며 득점과 전개를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력 공백도 분명 존재한다. 폴 아리올라, 주앙 파울루,
조던 모리스가 모두 장기 부상으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격 자원의 로테이션에 제약이 많고 빠른 돌파나 세컨 득점을 위한 폭발력을 전부 활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특히 아리올라와 모리스의 부상은 측면 공격 전개에서 속도와 방향 옵션을 잃게 만들었으며 파울루의 중원 장악력 이탈은 후반부 활동량 저하와도 직결된다. 다만 시애틀은 홈이라는 이점을 근거로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공격적 효율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홈 경기에서 다득점과 실점 억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은 부상 결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술 구조가 안정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앞선 리그스컵 일정으로 체력이 일부 소모되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원정에서 불안정한 경기력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수치상 원정 경기 평균 득점은 1.3골 수준이지만 실점은 이보다 훨씬 많은 1.8골에 달하고 있어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진다. 다니엘 셀로이가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메모 로드리게스와 데안 요벨리치도 각각 5골과 4골을 기록하며 공격 보조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득점 분포가 셀로이에게 편중된 성향이 강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 못해 전체 경기력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낮추면서 후방 대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순간 전환 상황에서 압박이 다소 느리고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이러한 약점은 상대가 전방에서 압박 강도를 높여오는 경우 뚜렷하게 드러나며 결과적으로 원정 환경에서는 실점을 쉽게 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리그스컵 8강전을 120분 혈전으로 치른 까닭에 체력 소모가 심각하다는 점도 악재다. 이번 시애틀 원정에서는 전력상 공수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충분히 버틴다고 하더라도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셀로이나 로드리게스가 빠른 전개나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만든다면 득점을 기록할 여지는 남아있다. 결국 캔자스시티의 관건은 수비 라인의 견고함과 후반 체력 관리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안 요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강한 시애틀이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시애틀은 핵심 자원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페레이라, 델 라 베가, 루스낙이 안정적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홈에서는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캔자스시티는 원정에서 실점률이 지나치게 높아 수비 불안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일정에서의 피로 누적까지 감안할 때 후반부 경기 운영에서 무너질 여지가 짙다. 두 팀 모두 최근 컵 대회를 병행하며 체력 부담이 일부 존재하나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시애틀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으로 득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캔자스시티는 반격 과정에서 셀로이를 활용해 한 골을 만회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비 불안과 집중력 부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시애틀의 공격과 수비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접전 끝에 승리를 챙기는 구도가 예상된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아탈란타 vs 피사 SC 아탈란타는 새 감독 이반 유리치 체제에서 첫 정규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프리시즌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패하긴 했으나 경기력 자체는 꽤 견고했고 무엇보다 핵심 자원들을 대부분 유지하며 시즌 개막을 준비했다는 점이 크다. 골키퍼 마르코 카르네스키가 여전히 최후방을 지키고 있으며 중앙과 측면에는 메리우 데미라를 대신해 지안루카 스칼비니, 이스마엘 코시우누, 라파엘 톨로이가 버티고 있고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세아드 콜라시나치 역시 9월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중원에는 마르턴 드룸과 에데르송을 중심으로 파샬리치, 샤를데 케텔라에르가 전진 패스를 제공하며 균형을 잡는다. 공격에서는 잘루카 스카마카와 아데몰라, 룩맨이 모두 잔류를 확정하며 전력의 핵심 축을 그대로 이어간다. 특히 룩맨은 이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잔류를 선택한 만큼 팀 내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부상으로는 미첼 바커가 장기 결장 중이지만 이는 전체적인 전술 운영에 큰 변수는 아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형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피사는 이번 시즌 세리에 A 잔류를 목표로 출발하며 꾸준히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 수문장 아드리안 샘퍼를 중심으로 수비진에는 카라촐로, 앙오리, 카네스트렐리가 버티며 지난 시즌 세리에 비해서의 조직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미드필더 라인에는 마린과 레리스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 싸움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방에는 트라모니와 마이스터가 배치되어 빠른 역습과 직선적인 공격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다만 이삭 브르랄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 자원인 베르아토 역시 어깨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어 있다. 이는 피사가 수비와 중원의 안정적 균형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프리시즌에서는 FC 체세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상대적으로 상위권 전력을 가진 아탈란타와 비교하면 경험과 기량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기회 창출이 적고 실점률이 높았다는 점이 시즌 초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사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블록을 낮추어 버티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탈란타의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인 열세와 결장자 공백이 뚜렷하다.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는지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력의 우위와 홈 경기라는 요소를 감안할 때
아탈란타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중원에서 드룬과 에데르송이 경기를 지배하고 데 케텔라에르가 전방으로 위협적인 침투 패스를 공급하면서 스카마카와 룩맨이 공격을 마무리 짓는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 피사는 초반에는 버티기에 집중하며 한두 차례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결장자의 공백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탈란타는 유리치 감독 특유의 전진 압박과 중앙 장악력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세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골 관리 속에 확실한 승리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피사가 원정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패턴과 아탈란타의 공격 자원들이 건강하게 시즌을 맞이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팀이 개막전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메넨글라드바흐 vs 함부르크 SV 글라드바흐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눈에 띄는 대규모 변화보다는 전력의 안정과 보강을 택했다. 특히 공격 라인에서 팀 클라인디 엔스트와 프랑크 오노라를 필두로 한 조합은 프리시즌과 포칼컵에서 좋은 연계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율리안 바이글과 플로리안 노이하우스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조스칼리와 마빈 프리드리 등 수비진 역시 정상 출전 가능하다. 다만 부상 변수도 존재한다. 외알 모이아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하며 빠른 윙 자원인 나탄 은구무 역시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낮다. 이는 측면 돌파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라드바흐는 최근 포칼컵에서 아틀라스 델메노르스트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며 여전히 강한 공격력을 입증했다. 비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다소 흔들렸으나 평균 슈팅 횟수와 XG 수치에서 일정한 우위를 보이며 다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증명했다. 전술적으로는 좌우 전환과 빠른 역습이 강점이며 클라인디 엔스트와 타바코비치의 투톱 활용 패턴도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결국 부상자 결장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공격 루트를 통한 기회 창출은 기대해볼 만하다. 함부르크는 분데스리가 제도약을 노리는 시즌 개막전에서 다소 아쉬운 전력 손실을 안고 있다. 미드필드의 임마누엘 페라이가 무릎 부상으로 빠졌으며 측면에서 순발력과 돌파를 제공하던 도무페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 여기에 유스프 포울센도 출전이 어렵거나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함부르크의 공격 전개는 다소 단조로워질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르단, 토르나리가는 수비진의 핵심으로 합류했으며 니콜라이 렘베르크와 라이언 필리프 역시 실전에서 팀에 녹아든 모습을 보였다. 포칼컵에서는 FK 피르마젠스를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2-1 승리를 거두었는데 로베르트 글라체리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수비 뎁스가 탄탄하지 못해 최근 4경기 평균 실점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우려를 살만하다. 전술적으로는 4-2-3-1 기반의 운영을 유지하며 글라체를 중심으로 이선에서 퀴니이스 데르퍼와 필리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주요 측면 자원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공격 루트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 함부르크는 안정된 수비 조직과 빠른 역습을 통해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전력 구성과 최근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글라드바흐가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글라드바흐는 은구무가 빠지더라도 오노라와 클라인디 엔스트의 연계, 그리고 중원에서 노이하우스와 바이글이 제공할 압박과 전환 능력이 돋보여 함부르크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함부르크는 글라첼의 개인 능력과 몇몇 신입 자원들의 활약을 토대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도무페와 페라이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패턴이 한정될 수 있다. 수비에서 토르나리가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으나 팀 전체의 수비 조직력은 아직 불안정하다. 글라드바흐가 홈 이점을 안고 보다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보여줄 공산이 크며 함부르크가 단순히 수비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드에서 글라드바흐가 다소 고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 결국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글라드바흐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8월 26일 화요일의 외축구 우디네세 칼초 vs 엘라스 베로나 우디네세는 칼스트롬의 안정적인 배급과 아타의 넓은 활동량, 브라보의 박스한 결정력이 삼각축을 이루며 전술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세르다르와 베르네드가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특히 후반 구간에서 베로나의 체력 저하는 수비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이는 곧 우디네세의 빠른 전환과 마무리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집중력은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베로나가 쉽게 버티지 못할 흐름을 형성할 전망이다. 결국 우디네세는 안정된 구조와 날카로운 전환을 앞세워 승부처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팬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심리적 동기까지 더해져 경기 후반 결정적인 한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일디네세는 칼스트롬의 전환 능력과 아타의 활동량, 브라보의 결정력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전술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전개 속도의 한계와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 응집력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우디네세가 결국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가 확실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 무대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핸디핸디 무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아틀레틱 빌바오 vs 라요 바이카노. 빌바오는 측면 돌파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윌리엄스 형제의 활약이 전술의 핵심이 된다. 니코 윌리엄스의 스피드는 풀백을 계속 흔들어내며 이냐키 윌리엄스의 파워풀한 침투와 결합되면 파괴력이 배가 된다. 중원에서 산나디의 안정적인 전환과 베렌게르의 날카로운 마무리까지 가세한다면 공격 루트는 다양해진다. 반면 라요는 짧은 패스 전개로 균형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빌바오를 상대로 쉽게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며 측면 수비의 간격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승과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경기를 주도할 그림이 강하다. 일빌바오는 측면에서 쉴 새 없이 가해지는 윌리엄스 형제의 압박으로 경기의 무게 중심을 앞당길 수 있다. 라요는 균형 있는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풀백들의 체력 소모가 심해 후반 실점 리스크가 높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빌바오가 압박과 스피드를 앞세워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인터밀란 vs 토리노 FC.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연계, 바렐라의 중원 장악력까지 더해지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압박 강도와 점유율 모두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도 차이를 만든다. 반면 토리노는 전개가 느리고 패턴이 단조로워 인터밀란의 압박을 벗겨내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발생할 경우 라우타로의 결정력이 더욱 빛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심리 체력 모든 면에서 인터밀란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1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움직임, 바렐라의 중원 에너지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며 홈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블록 유지에는 강점이 있지만 공격 전개 속도와 창의성이 부족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인터밀란이 압박과 점유율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리버풀. 뉴캐슬은 고든과 엘랑가의 스피드, 토날리의 전개를 통해 위협을 노리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가 뚜렷해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제공권, 카포의 돌파, 비르츠의 창의적 전개가 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특히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뉴캐슬을 압도할 수 있어 경기 후반부에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며 점유율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유리하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체력 템포 싸움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 있다. 뉴캐슬은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만들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명확하다. 리버풀은 전환 속도와 압박 유지 능력을 앞세워 뉴캐슬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리버풀이 템포 차이를 끝까지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뉴캐슬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세비야 vs 헤타페 CF. 세비야는 홈에서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한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루케바키오의 폭발력을 끝까지 살리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공격 전환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반면 헤타페는 압박 저항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역습이 뚜렷한 무기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도 유지되는 편이다. 이 흐름은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히 주도하지 못한 채 팽팽한 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세비야의 답답한 빌드업은 경기 후반 들어 팬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헤타페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더욱 과감한 역습 전개로 흐름을 흔들며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일세비야는 홈에서도 소극적인 운영과 불안한 완성도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헤타페는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으나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마무리는 부족하다. 결국 이 경기는 두 팀이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면서도 끝내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